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브리핑 총선 특보 제4보입니다. 4.13 총선 투표 잠정 투표율이 5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를 넘지 못했는데요. 하여간 높은 투표율입니다. 총선 투표율이 높아서 야당이 손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출구조사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패였습니다. 최종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으로서는 말 그대로 굴욕적인 결과가 됐습니다. 상세히 소개해드리죠.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통해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을 의석을 최소 118석에서 최대 147석으로 예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7석에서 128석, 국민의당은 31석에서 4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송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유했지만 자체 분석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예상 의석수를 내놓았는데요. SBS가 새누리당 의석수를 최대 147석으로 가장 많이 예측했고, MBC는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28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MBC는 새누리당이 최대 136석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주요 격전지 결과도 볼까요? 대구 수성갑에 나선 김부겸 후보 62%를 얻어서 38%에 그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에게 완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김부겸 후보는 곧장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2.4%에 그쳐서 51%를 얻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친박계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후보가 낙선하면 친박계의 대선 구상도 헝클어지게 됩니다. 서울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50.6%를 얻어서 박근혜 키드로 불리는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를 무난히 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32.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 갑을에서는 둘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손혜원 후보가 각각 새누리당 안대희, 김성동 후보를 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갑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서울 김성태 새누리당 후보,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인천 계양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인천 남구을 윤상현 무소속 후보, 경남 김해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창원 성산 노회찬 정의당 후보 등도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은평을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2%를 얻어서 28.8%를 얻은 데 그친 이재호 무소속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접전 지역도 많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 애매한 곳이 바로 접전 지역이지요. 서울 강서갑에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구상천 새누리당 후보, 송파병에서는 남인순 더민주 후보와 김을동 새누리 후보, 용산에서는 진영 더민주 후보와 황춘자 새누리 후보, 강남을에서는 전현희 더민주 후보와 김종훈 새누리 후보, 영등포을 신경민 더민주 후보와 권영세 새누리 후보 등이 접전입니다. 부산 사상 배재정 더민주 후보는 36.8%, 장재원 무소속 후보는 36%. 이 둘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요.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더민주 후보는 박민식 새누리당 후보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불과 3%포인트 차이네요. 대구에서는 동구갑 정종섭과 류성걸 무소속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북구을의 경우 홍일학 무소속 후보가 양영모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고, 동구을의 유승민 무소속 후보는 78.9%로 이승천 더민주 후보를 거의 4배 가까이 앞질러 갔습니다. 수성을에서는 주호영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는 광산을만 빼고 모두 국민의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광산을 권은희 국민의당 후보 49.4, 이용섭 더민주 후보 44.5%로 조사됐습니다. 격전지가 모여있는 경기도에서는 고양갑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용인정, 표창원 더민주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당 세가 강한 분당 갑과 을에서는 모두 더민주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병관, 김병욱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 외 경기 지역은 성남중원, 신상진 새누리당 43.1, 은수미 더민주 40.4 이렇게 나왔고요. 수원무 같은 경우 김진표 더민주 50.3, 정미경 새누리 36.6, 수원정 같은 경우 박광훈 더민주 44.9, 박수영 새누리 3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산 상록을의 경우 김철민 더민주 35.8, 김영환 국민의당 34.5 이렇게 나왔고요. 남양주갑 같은 경우 심장수 새누리당 41.3, 조응천 더민주 39.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듣고요. 잠시 후 새누리당의 과반 미달을 3월 31일부터 예측해온 이용마 정치학 박사를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네, 이용마 박사 연결해서 이번 출구조사 결과,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학 박사, 이용마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바쁘네요. 예. 우리가 3시 때에 예측하기로는 새누리당이 과반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봤는데, 이 방송 3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제도 새누리당의 최대 의석으로 150석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과반 의석을 예전에는 뭐 180석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0석은 가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200석, 심지어 개헌선까지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요. 예.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그걸 드러내줬다라고 보여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번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요. 일단 수표를 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구성 비율과 조사 대상자의 비율을
얼추 맞춰서 예.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제 유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이 경우에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음. 야당 지지자들에 예. 대한 반응이 별로 담기지를 못하거든요. 예. 일부 소수를 조사한 다음에 그걸 그 비율에 맞춰서 부풀리는 예. 이런 여론조사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응답한 한 1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짜리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예측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 박빙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어느 당 후보를 찍었습니까? 비례대표는 어느 당을 찍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투표장에서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도 포함이 되고요. 예. 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포착이 되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여론조사 결과 중에 그래도 가장 맞는 것이 출구조사다. 예.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왔는데, 예.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온 게 아닌가. 예. 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뭐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출구조사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 격전지 그러니까 아직 경합으로 분류된 지역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최종 결과를 봐야 뭐 어느 당의 뭐 승리고 패배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출구조사만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지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이 되지 못했다. 이거는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전혀 그 문제가 없는 평가라고 봅니다. 예. 앞서 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 새누리당이 뭐 180석이 될 거다, 190석이 될 거다 이런 평가도 많았었는데요. 예. 그거하고 이제 전혀 다르게 오히려 150석도 안 나오는 결과가 되었다. 예.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대로만 본다면 네. 새누리 단독 과반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요. 예. 소위 말하는 무소속 새누리를 포함한다고 해도 네. 지금 과반을 넘을지 그 자체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반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만큼 이번 그 정권에 대한 심판풍이 심판의 바람이 굉장히 거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사실상 제대로 집어내질 못했던 거고요. 그동안의 예. 여론조사 결과가. 예, 예.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내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이번 총선의 지금 결과가 지금 출구조사대로만 나온다면 사실상 참패거든요. 예. 그런 만큼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예. 따라서 내년 대선을 생각하자면 이제 차기 주자를 내부에서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예. 그 얘기는 곧 새로운 어떤 대선 주자 쪽으로 급격하게 권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새누리당으로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예. 새로운 대권 주자가 사실상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마치 그 자기 선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예. 사실상 2인자를 안 키우고 왔거든요. 네. 오히려 2인자로 잘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억누르는 형태. 배신자로 낙이 찍고. 그렇죠. 네, 계속 그런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후계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눈에 띄는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저 오세훈 이번에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구조사상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친박 쪽에서 밀 수 있는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또 이제 소위 비박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유력한 주자인데 김무성 대표도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예.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예.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내부에서, 예. 차기 주자를 놓고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차기 주자라도 분명하다라면, 예.
오히려 그 깔끔하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는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네. 여당 내부에서 친박 비박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게 이제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이제는 친박 비박의 전쟁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유승민 의원의 몸값이 매우 뛰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의 몸값이 뜰 거고 김무성 대표로서는 쉽게 또 양보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동안 또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친박으로서는 또 두 사람을 밀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주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예. 그 전례 없었던 그 이전 투구, 권력 투쟁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 글쎄요, 4당 중에서 그래도 장사를 제일 잘했다라고 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호남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는데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1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으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흥미로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6시 정각에 이제 그 방송사들이 이제 프레임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당사 표정을 이렇게 담아서 전달했는데 박수 친 곳은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뿐이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은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승리해서 환호를 했다라기보다 예. 사실은 상당히 이번에 참패를 당할 것이다. 예. 이런 그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런 예측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예. 이런 점에서 환호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 예측대로 나왔다면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대표라든지 예. 사실상 정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기사회생을 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그 지지를 얻은 걸로 출구조사 결과 나오는데 예.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나온 거냐? 저는 결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풍, 이 바람이 상당히 거셌고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의 승리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승리의 승리자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호남을 석권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딱 한 명만 현재 당선 유력입니다. 자, 그렇죠. 이거는 전 어떻게 보냐면요. 호남의 국민의당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뭔가 선이 그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수도권에서 2석에서 3석 정도만 살았다면은 이게 사실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 국민의당에서 그 상당한 어떤 존재감, 자기 지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뭐 본인만 당선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잘 따라갈 수 있겠는가, 뭐 이 리더십을 존중할 것인가, 도리어 안철수 대 비안철수 세력 사이에 갈등이 그 뭔가 점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전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벌써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 갈등서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예. 애초부터 그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호남 이외에는 의석을 차지할 곳이 없다는 전망이 분명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호남 의원들이 이제 당신의 어떻게 보면 뭐 쓰임새는 이미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고 나가기에는 호남 출신 의원들도 상당히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자기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 예.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양쪽에서 이탈하는 어떤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피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정하게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 대한 그 지지층들 예. 중에 일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에 함께 편승을 하면서 국민의당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입지도 예상보다 뭐 지금 그 출구조사 결과대로 보자면 30석 이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걸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입지도 그만큼 굳건해졌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그 출구조사의 결과대로만 보자면 예. 최대 승자는 안철수 대표가 되는 걸로 보고요. 예. 또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체는 예. 그 정권 심판풍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예상 외로 영남 지방에서요. 예, 대구나 부산, 경남 이런 지역에서 지금 예. 상당히 많은 당선자가 나온 걸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어떤 힘이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번 총선 이후에도 위력이라고 할까 이걸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예. 예,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예. 정치를 계속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호남에서의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아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정치를 그만둔다든지 그러진 않겠지만은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다소 부담이 되겠죠.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전체 의석 성적만 거둔다면, 예. 그 정도 가지고 어떤 뭐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쉽게 지지자들이 예. 수용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지지자들이 멘붕이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서 이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 예, 그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물론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에서도 비례대표를 호남에서 상당 부분 지지를 얻겠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이 또 얼마나 지지를 얻었느냐, 그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또 그리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지역구에서 예. 후보들의 어떤 득표 결과, 이게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예. 예, 박빙 지역이 상당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45대 55로 졌는데, 예. 그럼 45%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가 없으니까 은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와간 이번 선거 결과 출구조사대로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누리당의 패배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네요. 참패. 네. 패배 정도가 예. 아니라 참패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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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참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여론 또 정치 지형에서도 이렇게 현혹되거나 휘말리지 않고 심판할 때는 해야 한다. 이런 민의를 분명히 이번 표심에 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예. 정치 사회적인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180석 넘고 200석 넘으면은 진짜 이 나라가 유시 시대로 완벽하게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출구조사만으로 봤을 때 우리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안전망이 구축돼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용마 박사님, 아주 제대로 예측하셔서 이제 돗자리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속 선거 진행 과정에서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수치들을 올렸는데 페이스북 같은데. 예. 저도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맨 처음 제가 예측치를 야당이 최대 새누리당과 무소속 새누리 네. 둘을 제외한 야권 전체가 155석까지도 얻을 수 있다. 예.
네, 이런 예측치를 올렸다가 거의 그 주변에서 몰매를 맞춰주시거든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다 야당이 참패한다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정신 나갔냐는 예. 약간 그런 그 비평들을 많이 받고 또 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또 예.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130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알파의 폭을 뭐 20석 이상까지 볼 수 있다라고 예. 약간 수정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게 3월 31일에 말씀하셨어요. 국민TV에서. 예. 이걸로 물론 저도 거기서 맞장구를 치긴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예. 이 정확한 그 분석을 해주신 분은 바로 이용마 박사신데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평가를 올렸습니다. 이게 공학적 그리고 어떤 산술적 이런 판단만 하면은 사실 새누리당 180석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 변동하는 요동치는 이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고 파악하게 된다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 180석 이상이라는 그 허망한 이런 결과에 쉽게 의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이용마 박사님이 맞추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최종 결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이 새누리당의 패배 그동안 뭐 국정원 그 대선 개입이라든지 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온갖 국정 운영에 파행을 야기했던 이런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은 참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껏 보여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좀 굳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예. 지금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마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오후 3시 때에 이미 새누리당 참패를 예견했고 오후 5시 때에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김용민 브리핑 총선 특집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출구조사 결과. 이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결과로도 굳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특보를 마치고 저는 내일 새벽 뉴스 매거진과 조간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